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관련 코치가 팀을 떠났으며 한국배구연맹 코보와 스포츠윤리센터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언론 보도와 구단의 공식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며, 구체적인 책임과 사실관계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월 V리그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정관장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가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한 코치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린 부분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현장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단과 지도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한적으로만 공개됐습니다. 해당 의혹을 취재한 언론사는 사건 직후 제보를 확보했지만 곧바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공격받을 가능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될 위험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인하고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정관장 구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사건 발생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정황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정관장 구단도 언론의 문의와 내부 문제 제기 이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구단은 관련 코치가 팀을 떠났다고 밝혔고, 사안을 한국배구연맹 코보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수 상담을 진행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단이 공개한 조치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내부 조치는 조사 과정의 시작이며 최종 판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와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나 제도 개선 구단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특정 인물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행동은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보호가 중요하듯이 조사 대상자에게도 사실 확인과 소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감독의 대응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는 감독이 현장에 있었으며 상황을 적절하게 인지하고 대응했는지를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도자는 선수단의 안전과 질서를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감독 측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사건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이 부분 역시 진술과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장 구단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감독과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의 계약 종료가 이번 의혹에 대한 최종 책임 인정과 동일한 의미인지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다양한 운영 판단이 반영될 수 있고, 구단의 인사 결정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의 책임 범위와 당시 대응의 적절성 역시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번의 회식 논란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선수 보호 시스템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는 경기력과 성적뿐 아니라 감독 코치 구단 관계자와의 위계 속에서 생활합니다. 특히 출전 기회와 계약 연봉, 선수 경력이 지도자의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부당한 상황을 겪더라도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팀 분위기를 깨뜨렸다는 비난, 동료와 팬들의 시선, 언론 노출에 대한 부담이 선수의 침묵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어도 선수들이 그 제도를 믿지 못한다면 실제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팀 내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복 진술을 줄여야 하며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이 함께 제공돼야 합니다. 또한 신고 이후 출전 기회 축소나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보호 규정과 감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제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구단의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뒤늦게 수습하는 것보다 평소 예방교육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식과 원정, 훈련 캠프처럼 공식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팀 활동도 구단의 관리 범위에 포함돼야 합니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 사이의 위계관계를 고려한 행동 기준을 만들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내부 신고가 지도자나 구단 수뇌부에게 곧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한국배구연맹 코보 역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리그 전체의 선수 인권 보호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각 구단이 자체 규정만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대응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맹 차원의 공통 기준을 강화하고 지도자와 프런트 선수단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가 접수됐을 때 조사와 분리 조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원과 심리 상태를 보호해야 하며 불필요한 소문과 추측으로부터 관계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서두르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진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종합해 사실을 판단하고,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배구 팬들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인물에 대한 여러 추측이 이어질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선수나 지도자의 이름을 근거 없이 지목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원을 추적하려는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식 발표 이전에는 언론 보도와 구단 입장, 조사기관의 설명을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사실로 확인된 부분만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정관장 구단과 한국배구연맹 코보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구단의 관리 책임,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대응 신고, 체계의 적절성까지 폭넓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정확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한 구단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
한국 프로스포츠가 선수의 안전과 인권을 실제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성적과 흥행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권리입니다. 강력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선수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구단과 연맹, 조사기관은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3가지입니다. 지난 1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중 열린 정관장 선수단 회식과 관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구단이 관련 사안을 코보아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하고 내부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힌 점,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의 최종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책임과 사실관계는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추측이 아니라 공정한 조사, 철저한 피해 보호, 그리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후속 조치입니다. 언론의 보도 방식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희롱 의혹처럼 개인의 명예와 피해자 보호가 동시에 걸린 사안은 보도의 속도보다 검증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건 직후 제보를 받았더라도 자료와 증언을 교차 확인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조회수를 높이기보다 무엇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무엇이 조사 중인지 분명히 나누어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확인 절차가 이어졌다는 설명도 바로 이런 신중함과 연결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사건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지난 1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선수단 회식에서 의혹이 시작됐고 사건 직후 언론사가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자료와 증언을 확인한 뒤 구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구단은 자체 확인 절차와 선수 상담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코치는 팀을 떠났고 구단은 코보와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과의 계약도 여러 정황을 검토한 뒤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발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일치하거나 엇갈리는지, 현장에 있던 지도자들이 상황을 인지했는지, 구단이 처음 문제를 알게 된 시점과 신고한 시점 사이에 지연은 없었는지, 선수 보호와 분리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기관은 단순히 개인의 행위만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단의 보고, 체계와 관리 책임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문제의식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선수단 회식은 사적인 모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도자와 선수가 함께하고 구단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면 권력관계와 조직 책임이 존재합니다. 즐거운 분위기라는 이유로 행동 기준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며 술자리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이 가볍게 취급돼서도 안 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중단시키며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입니다.